ICASS 2025에 출간 예정인 논문 플로우 SE, 플로우 매칭 베이스드 스피치 인핸스먼트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스피치 인핸스먼트의 목표는 노이지 스피치로부터 클린 스피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노이지 스피치란 클린 스피치와 스피치가 아닌 엔바이러먼트 노이즈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이지 스피치가 있을 때 이것을 음성 향상이라고 해서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해서 클린 스피치의 추정치를 얻어내는 것을 스피치 인핸스먼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SE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도 디퓨전 모델이란 것이 있습니다. SE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란 것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SD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SD 기반의 이 디퓨전 모델 기반의 스피치 인핸스먼트는 나름 임프레시브하고 포텐셜이 있는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SD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워드 SD는 클린 스피치를 노이지 스피치로 만드는 것이고, 리버스 SD는 그 역과정인 노이지 스피치를 클린 스피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SD를 활용한 디퓨전 모델은 이 프레임워크가 SD로 써져 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버스 SD를 이용해서 노이지 스피치에서 노이지 쪽에서 클린 스피치를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FG가 있는데 F랑 G는 사실 개발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PT의 로그에 미분이 있죠. 예,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Y가 주었, Y가 노이즈 스피치죠. 노이즈 스피치가 주어졌을 때 SD를 설계했을 때 생겨나는 확률 분포, 각 T마다의 확률 분포 PT, XT, 바 Y를 로그 붙이고 X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이것을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고, 방금 봤다시피 리버스 SD에서 이 스코어 펑션이 나오는데, 이 스코어 펑션을 안다면 노이지 스피치에서 클린 스피치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겠죠. 적분을 해서요. 적분을 해서 만들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를 클로즈드 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스코어 펑션을 스코어 모델이라는 S세타라는 모델로 어프로지메이트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때 학습을 하기 위해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로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스에 나오는 타겟 값이 로그 pt xt 바 x0y라고 해서 위에 봤던 스코어 펑션이랑은 다른 꼴입니다. 스코어 펑션에서 x0를 더 컨디션으로 준 건데, 이거를 추정하는 형태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pt xt 바 x0y는 퍼터베이션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버스 SD가 있을 때 스코어 펑션을 추정해야 되고, 스코어 펑션을 잘 추정했다면 이 스코어 펑션을 추정하기 위한 스코어 모델을 이용해서 리버스 SD를 시뮬레이션해서 결국에는 클린 스피치를 생성해냅니다.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위해서 리버스 SD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SD를 활용한다고 했고, 스코어 펑션 대신 그것을 학습한 스코어 모델을 활용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 미분방 정식으로 이 리버스 SD가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일러 마루야마 메서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S세타를 스코어 모델인 S세타를 여러 번 호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 넘버 오브 이밸류에이션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NFE가 커지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음성 향상을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쓴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많은 계산량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퓨전 모델 기반의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제시한 6가지 페이퍼에서 NFE가 25 이상으로 예,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같은 함수를 25번 반복해서 호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른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Flow SE라고 Flow Matching Based Speech Enhancement이고, 이것은 Continuous Normalizing Flow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고, 이런 Continuous Normalizing Flow는 SD가 아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이 그림에서는 지금 오일러 메서드를 이용해서 NFE 5번만 이용해서 예, 블로우 클린 스피치를 생성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우 S를 이용해서 뭘 했냐? 기존의 다른 모델 중에서 BBD란 것이 있고 CRP라는 게 있는데, BBD는 그저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건데 이게 NFE가 60 정도 나와요. 예, 많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NFE5까지 줄였습니다. 이 플로우 매칭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RP라는 게 있는데 BBD의 파인 튜닝 버전이에요. 근데 이 파인 튜닝 버전인데 저희는 파인 튜닝 없이 그냥 했더니, 그냥 플로우 매칭을 적용했더니 예, 파인 튜닝 모델인 CRP 그리고 디퓨전 모델인 BBD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리고 BBD가 NFE5로 줄였을 때보다 플로우 SE가 성능이 더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플로우 SE로 뭘 했고, 플로우 SE는 뭐 어디로 써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 플로우 SE, 플로우 매칭 자체를 디퓨전 모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백그라운드입니다.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플로우 매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아주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 혹은 랜덤 벡터를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씌워서 좀 어려운 분포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 랜덤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변형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그러한 트랜스폼을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 Continuous Normalizing Flow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by t인데 이거를 Continuous Normalizing Flow이고 줄여서 Flow라고 말하는데 이 Flow 자체가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low라는 것은 지로에서 내가 아는 분포, 잘 알고 있는 분포 P에서 시작하는 X0라는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시작해서 예, 이 바이 t를 타고 이제 바이 t를 타고 x0가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플로우 바이 t나 벡터 필드 vt를 찾을 거예요. 어떤 거냐? 시작점이 x0에서 시작하고 바이 t로 이제 매핑을 보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 P이고 마지막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형태를 갖게끔 하는 그러한 트랜스폼 플로우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플로우는 점진적으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매핑이고, 그러한 매핑은 오디너리 디페런셜 이퀘이션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플로우 매칭이랑 이러한 플로우를 학습하는 과정,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플로우 매칭을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스는 이러한 플로우 매칭 로스, LFM 로스일 겁니다. 그래서 V세타는 유로 내시고, 뭐, 타겟 값인 VT, XT가 있고, XT는 뭐, PT, XT로부터 나오는 형태면, 예,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LFM은 사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PT와 VT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안다면 예, 문제가 끝난 거죠. 대신에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로스란 것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타겟 벡터 필드인 VT, XT, 바 X1 그리고 타겟 Continuous Probability Density Pass인 PTXT를 추정하기보다 예, 타겟 벡터를 VT, XT, 바 X1 그 다음에 타겟 Probability Density Pass를 PTXT, 바 X1이라고 해서 X1이 주어질 때마다 타겟 벡터 빌드 VT, XT, 바 X1을 만들고 PT, XT, 바 X1을 만들어서 이것을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로스를 보면 다른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두 로스를 미분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 저희는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미분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니까 미분이 같다는 거는 결국에는 향해 최적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이 미분값을 이용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Continuous Normalizing Flow와 Flow 매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low는 어떠한 ODE로, Flow는 내가 아는 분포에서 어려운 분포로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내는 트랜스폼이고 이 트랜스폼은 ODE라는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플로우나 혹은 이것의 미분계수인 벡터 필드를 학습하면 되는데 벡터 필드를 학습할 것이고 이 벡터 필드를 학습하기 위해서 타겟 밸류가 필요한데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컨디셔널한 타겟 밸류를 만들어서 예,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겟 밸류인 VTXT 바 X1과 그 다음에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PTXT 바 X1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 이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가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샘플들은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1이라는 샘플을 Q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또는 어려운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서 X1이라는 샘플을 꺼냈을 때마다 어떤 ODE를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컨디셔널 ODE인데 아까 아까 봤던 ODE 식이랑 똑같은데 X1이 부과된 식입니다. 그래서 X1이 주어질 때마다 ODE를 생각할 것이고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컨디셔널 플로우 바이 t x0 바 x1을 찾을 건데 시작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 쉬운 분포 P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려운 분포로 가는데 어차피 x1은 주어져 있으니까 x1의 선만 값을 가지는 뭐 x1에 대한 디렉 델타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ODE를 설계할 것이고 그럼 이 ODE를 만족하는 식들은 뭐가 될까요? 예, OD를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데 컨디셔널 가우시안 패스라는 것을 정의할 것이고 예, 이거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어, 컨디, 컨디셔널 플로우, 컨디셔널 벡터 필드 등이 이러한 클로즈드 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가우시안 패스를 왜 설계했냐면 제로에서는 쉬운 분포를 따르게 그 다음에 t는 1, 1에서는 지금 샘플링된 그런 x1 값에 가깝게 가도록 예, 컨디셔널 가우시안 패스를 설계한 것이고 그거에 맞추어서 그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by t, vt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뮤t와 시그마 t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요. 그러면 이제 CFM 로스는 어떻게 예, 옵티마이징 할까요? 앞에서 PT, XT 바 X1, 그 다음에 by T, X0
X1 VTXT 바 X1은 CFM 로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컨스트럭션을 한 거고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넣어야겠죠.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널한 뭐 probability dense pass 그다음에 follow 벡터 필드를 만들어서 학습을 한다. LCFM 세타에 넣어서 학습을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 매칭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 컨티뉴어스 프로버빌티 패스와 이 컨티뉴어스 프로버빌티 패스를 가우시안 패스로 만들었을 때 민과 시그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전 논문 그러니까 이 플로우 매칭을 제안한 논문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뮤를 이제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거, 시그마 t도 t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안을 했고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OT 컨디셔널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데 위에 거를 이거를 이제 스피치 이넨스먼트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OT 컨디셔널 벡터 필드에 대한 플로우 매칭을 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은 OD이고 논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이고 언노운 디스트리뷰션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골은 제로에서 가우시안, 1에서 내가 얻고 싶은 디스트리뷰션, 오브젝티브는 CFM 로스 만드는데 이거 만든 이 CFM 로스의 타겟으로 쓰일 것들은 컨스트럭션에서 만들고 특히 OT 컨디셔널 벡터 필드는 리니어하게 뮤가 리니어하게 가도록 시그마 t가 리니어하게 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시 와서 플로우 SE 그러니까 플로우 매칭을 활용한 OD를 활용한 그리고 플로우 매칭을 활용한 스피치 인핸스먼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OT 컨디셔널 벡터 필드를 활용한 플로우 매칭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에 맞게 좀 조정을 해왔어요. 저희의 뭐 식은 노이즈 스피치 Y가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OD를 설계했고 그 다음에 쉬운 디스트리뷰션은 Y를 알고 있을 때 Y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시그마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언노운 디스트리뷰션은 Y의 클린 스피치의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목표 자체는 똑같아요. 플로우와 벡터 필드를 찾는데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게 어, Y를 노이즈 스피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부터 클린 스피치로 옮겨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CFM 로스 사용했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가우시안 PDF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뭐 어차피 Y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고 뭐 거기에 X1만 추가하는 거고 어, 민 자체는 Y 노이즈 스피치에서 시작해서 클린 스피치 X1으로 가는 형태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시그마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타겟 벡터 필드와 컨디셔널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제 다 진행하고 나면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봤던 ODE에 뉴럴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써서 오일러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를 n등분하고 n등분 아니고 n개로 쪼개고 예, 이것을 이용해서 오일러 메서드를 세팅합니다. 시작점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에서 시작해서 쩍쩍쩍 가가지고 클린 스피치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험과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월스트리트 차임스3 그 다음에 보이스뱅크 디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로는 NCSM++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으로는 WPASQ 등의 8가지 매트릭을 사용했고, 베이스라인은 BBED라는 디퓨전 모델, CRP는 BBED를 파인 튜닝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BBED는 이러한 SD를 갖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결과로는 지금 hours가 우리 건데, 저희 건데, 파인 튜닝 없이 볼로운 매칭만 적용했을 때 BBED NFE 60짜리랑 그리고 파인 튜닝을 적용한 CRP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예, 이 표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BED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성능 향상이 BBED가 NFE가 5일 때보다 저희의 기법이 NFE 5일 때 더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파인 튜닝 모델인 CRP와 NFE에 따른 비교를 하였는데, 이것도 보면은 NFE 2일 때는 좋았고 나머지에서는 컴패러블한 결과를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SE를 디퓨전 모델로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플로우 SE를 OD로 봤을 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플로우 SE를 스코어 매칭 SD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뭐 시간축은 반대이지만 이거를 보면 플로우 SE에서는 컨디셔널 가우시안 패스라는 것을 설계했었고,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에서는 퍼터베이션 커널이라는 것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컨디셔널 OD로 쓰여진 컨디셔널 가우시안 패스와 SD로 쓰여진 퍼터베이션 커널의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오른쪽 위에처럼 SD를 잡으면 OD로 세팅한 것과 각각의 T 시점에서 같은 분포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이게 수학적으로 뭐 동치다. 플로우 SE with OD를 플로우 SE with SD로 바꿔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플로우 SE가 어찌 보면 그냥 디퓨전 모델의 일종일 뿐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SE를 디퓨전 모델로 해석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스코어 매칭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플로우 매칭과 스코어 매칭, 플로우 S를 플로우 매칭을 이용해서 학습했을 때 플로우 매칭을 스코어 매칭으로 봐서 스코어 매칭을 이용해서 학습했을 때 성능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희는 플로우 SE라는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기반의 스피치 인핸스먼트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개발한 방법은 OT 컨디셔널 벡터 빌드라는 것을 개선한 거였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컨디셔널 가우시안 패스가 리니어 민, 노이지로부터 클린으로 가는 리니어하게 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리니어하게 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 SE는 BBD 그리고 파인 튜닝 모델인 CRP와 비교했을 때 플로우 SE는 파인 튜닝 없이 BBD NFE 60짜리와 CRP NFE 5짜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SE를 OD를 이용해서 썼었는데, 사실 플로우 SE도 디퓨전 모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도 보였고, 두 번째로 실험적으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들은 지금 파인 튜닝 방법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의 플로우 SE는 뭐랄까 디퓨전 모델의 약점이었던 높은 NFE를 줄이는데 컨트리뷰션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과 그리고 일저자의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일저자의 블로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